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에너지 뱀파에 오는 인연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사타 팔아서 안 된다. 오늘 모신 분은요,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을 쓰신 양원근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엔터스 코리아 대표로서 사실 책을 쓰는 분들이 책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단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사실 출판과 관련해서 부자가 되기란 쉽진 않은데 100억대 부자가 되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는 분인데, 네, 오늘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그 비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책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게 선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선의지. 이거 보니까 뭐 칸트의 뭐 선의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네. 어떤 겁니까, 선의지가? 선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칸트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자의적 해석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지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선의지인데, 이것은 그냥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갖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했을 때, 그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 뭐 책의 뭐 부제이기도 한데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은 호구 소리 듣지 않나요? 네. 그래서 착할수록 망하는 거 아니냐,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쨌든 현재 이제 100억대 자산가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정말로 악하게 해서 본 건 아니거든요. 정말 남 도와주고 또 베풀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내가 만약 악착같이 벌었으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네. 그렇다면 일단 뭐 그렇게 착하게 사셨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검증은 할 수 없잖아요. 네, 뭐 착하게 살았다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기심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욕심, 내 거 먼저 챙기고, 그렇죠. 내가 먼저 이득을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먼저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면 과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고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사람도 이신점심이라고 또 도와주고 도움을 또 받거든요. 네. 그런 게 바로 선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선의지 5개의 법칙, 네. 5법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챕터를 나누셨던데, 일단 이거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네. 100억대의 자산, 그냥 비즈니스를 통해서만 버신 건가요? 그러니까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버신 건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벌기가 힘들죠. 제가 그렇죠.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내다 보니까 출판사 상황을 좀 아는데, 출판사들이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 오히려 지금은 망하고 싶으면 출판사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열심히 지금까지 개미와 같은 실행을 해서 이렇게 돈도 버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사실은 부동산하고 그 주식 통해서 지금 벌었는데요. 많이 벌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동산은 투기다. 그리고 주식도 투기다 생각했지, 그 투자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투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야 내가 땀 흘려서 벌어야지 이게 진짜 돈이고 이게 맞아요. 귀한 거지. 예. 주식 투자해서 번 돈 불로소득 이거 네, 좀 맞아요.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은 야 그런데 투자할 돈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 은행에다 놓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큰 부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저의 그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깬 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 5년 전. 예, 5년 전에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출판사를 하는데 책을 내는 책마다 다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저한테 5년 전에 이제 건물 6층 건물 줬다고 80평짜리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해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만 이 친구가 이 재테크를 이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으로 이제 주식을 사실 어떻게 눈을 떴냐면 고정관념 틀에 완전히 딱 박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서점에서 제가 이제 독자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서점에 딱 갔었는데 서점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 산다. 제목 투자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무 그래서 자극적인데. 그 제목을 보고 내가 이게 진짜란 말이야. 호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진짜 이 책도로 한다면 10년이 정말 아파트 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 그 출판사를 보니까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친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저자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 저자하고 연락해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가감하게 투자합니다. 제 주식에 이런 단원 이론도 말 그대로 1,000만 원 책 제목대로 1,000만 예, 원을. 저렴한 딱 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1원도 단 투자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지금 한참 오를 때는 1억 2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12배. 진짜. 어마어마한 그게 내가 보니까 그게 무슨 주식이에요? 그게 중국 주식이었어요. 텐센트. 텐센트. 네, 텐센트가 텐센트.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랬고 그게 이제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 이때 주식을 사야 됐다도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그래서 또 이제 아는 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주식 관련된 것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그리고 애플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국내 주식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국내 주식도 전문가 하는 사람한테 돈을 아예 맡겼죠. 돈을 맡겨서 굴리는데 1년에 한 18% 20%씩 이렇게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내가 돈을 벌려고 네. 하는데 그리고 전업 투자 혹은 뭐 전업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정보 스터디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데 예. 그냥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고 그렇죠. 막이는 예. 그 시간에 내 본업에 충실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거죠. 본업에서 돈을 벌고 그 불리는 거는 내가 전문가. 그 못 불려주면은 실적이 안 좋으면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네. 착한 부자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몰랐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확실히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은 사타 팔아서 안 된다. 장기 투자. 무조건 장기 투자다 나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올라도 남들은 야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지금 팔 때야 절대 저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네. 팔지 않아도 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 그쵸. 이거를 사는 거군요. 예. 예. 그게 이제 중국 주식으로는 텐센트라고 판단하셨던 거고 예. 미국 주식으로는 MS라든가 애플 예, 애플, 예,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라는 개념이 여기 제가 농담삼아 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너무 그 이득을 따지면 안 되는 거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되게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다가가서 먼저 도움을 주면서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제 착하다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하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저는 그래요.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손익계산을 너무 따지다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무기고 사람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부의 품격의 기본은 딱 3가지예요. 첫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것. 그리고 선함을 기본으로 할 것. 그리고 3번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이렇게 3가지거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의미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람이다 보니까 뭘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드렸는데 베풀었는데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긴 네.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그에 대한 어떤 뭐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이 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책 안에 보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는 뭐냐? 내가 보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 책을 쓰고 싶어서 오셨는데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고 가서 이게 이제 자기가 그 받은 대로 책을 써서 또 책이 나와서 잘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내가 다른 선의지로 해서 우리 홍보 마케팅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 무명의 작가를 스타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베풀다 보면 받을 줄만 알았지 그걸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이제 뒤로 뒷담화를 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잘해주고 상처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상처가 받고 저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선의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그 의욕이 별로 안 간다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렇죠. 관계를. 예. 그리고 이제 빨리 잊고.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되고자,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착하다라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단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자꾸 변호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 실갱이가 붙어 들어가잖아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렇게 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옛날엔 그게 안 보이는데 요즘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걸 그 사람하고 뭐 단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또 전화는 받아주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관계가 좀 약간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네. 하여튼 우리가 착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착하다라고 하면 글쎄요 요즘 그걸 칭찬으로 들을까 아니면 좀 오히려 부정적으로 듣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근데 나를 좀 가볍게 본다, 쉽게 본다, 호구로 본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착하지 못한 사람이 합리화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말 이 착하다 혹은 이 사람은 정말 뭐 진정성이 있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뭔가 이타적이고 네. 희생적인 뭔가 그런 행위나 말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지금 바로바로 이득을 챙기는 게 더 빠른 길인 것 같고, 예, 더 이익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길을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좀 근데 명확하게 살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빠른 길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는 안 좋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제가 생각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 서울에 올라올 때에 저는 정말로 이 서울에 연고지 하나도 없었어요. 친인식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저는 사실 무수서
그러니까 수주도 없는, 남들은 그래도 흙수주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무수주에서 정말로 짐보따리 하나 들고 야간 여행 열차 타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서울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여인숙이 있었어요. 눈을 붙였다가 영등포에 있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찾은 게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일단 숙식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전봇대에 보면 막 이렇게 급구함 해가지고 주로 많이 구하는 데가 신문 배달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 배달을 총무를 구하는데 거기는 이제 숙식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서울에서 첫 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신문 배달 올라와가지고 총무. 예. 그때부터 이제 쭉 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부를 이뤘는데 지금 근데 저는 사람한테도 많이 이제 도와주기도 했지만 많이 당하기도 했고 했어요. 하지만 근데 네. 그 전에 그렇게 올라오셨을 때가 몇 살이었죠? 제가 20대 한 23살, 4살 네 살. 였던 것 같은 그때서부터 이제 한 뭐 이렇게까지 뭐 거의 한 30여 년 그쵸.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난해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들을 해오셨는지 30여 년간 일관되게. 저는 저기 30년 동안 해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되게 항상 내 욕심을 먼저 안 챙기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심을 항상 발휘했던 것 같고요. 그걸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설명해 봐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26살 때 제가 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본어 강사로서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연소로 그 나이에 보통 일본어 강사하면 50대, 60대가 가르쳤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최연소로 제가 스타 강사가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저한테 배우는 인원이 한 1200명에서 1500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제가 한 달 받는 급여가 한 1000만 원 됐었어요. 그때 90년. 90년에? 예, 딱 90년. 90년에 월급이 1000만 원이면 엄청 어마어마했죠. 그때 제가 뭐 보니까 회사원들 해봐야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받은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나이도 제일 어리지. 우리 강사가 참 많았었거든. 학원이 컸으니까. 근데 보면 내가 수업 끝나고 딱 보면 그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딱 들으면 딱 말이 딱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고 항상 내가 따당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계속 1년 동안 하니까 내가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내가 따돌림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는 어떤 시기 질투로서 온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사촌이 논 사람이 배 아프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들을 내 그 아군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군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을 해낸 게 그러면 그 가르치는 수강생을 다른 선생님도 같이 합류를 해서 강의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합류한 선생님들이 한 여러 명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아군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저를 뭐 헌담을 하거나 이러면 다 방어가 되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100명의 아군을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군을 안 만드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그때 제가 깨달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열심히 해서 돈만 벌면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나는 아마 더 크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선의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함께 이렇게 포용할 수 학생들을 같이 예.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제 수익을 같이 나눠줬다는 그렇죠. 얘기가 예. 되겠죠. 예. 네.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한 명의 적군을 만들지 말자.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참 갈등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직장 많죠. 내가 됐든 많죠. 상사가 됐든 예. 동료가 예. 됐든 하여튼 이런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데 굉장히 힘들죠. 예. 그냥
생기는 걸 두려워하면 또 너무 내 생각이나 의지 이런 거 없이 끌려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는데 나하고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악하게 헤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뒷모습은 아름답게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안 좋게 헤어지면 그건 결국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좋게 헤어진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뭔가 불공평한 어떤 일을 당했어도 그냥 좋게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라 네. 참는다기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할 때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하고 당사자에게. 예,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데 이건 이렇게 됐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떤 그걸 악감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틀리지 않아. 혹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일어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3자가 됐든 자꾸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도 듣고 또 반발.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점점 이 감정의 골이 커지면서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아주 격해지잖아요. 예, 맞아요.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적정 시점에서 내가 먼저 끊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선의지로 세상. 근데 하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도 돈을 모으시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예. 이런 방식으로 해봐라 조언을 하시는 분들 그건 이제 결국 도와주는 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